인공공학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좀 빼먹었죠. 카드 사용성 평가 방법에서 카드 소팅 법하고 정의 화면 모형법을 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성 평가 방법의 마지막에 카드 소팅 방법, 그다음에 화면 모형법 두 가지인데 카드 소팅은 평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실제 보이는 것을 종이나 화면으로 제작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계 또는 기획 단계에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메뉴의 그룹핑과 레이블링,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대표 화면의 디자인, 시안 테스트 등에 이용된다. 이렇게 되고, 화면 모형법을 보면 종이 모형 방법과 기능적으로는 유사하고요. 파워포인트로 이제 메뉴바하고 버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직접 구동해 보면 사용자의 내비게이션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죠. 기능적으로 각 화면의 구체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이제 설계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고, 설계 과정에서 화면을 평가하므로 사용자가 실제 시스템 사용 시의 행동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감성공학의 시작은 미야타 자동차라고 이제 마츠다에서 1986년에 이제 개발한 미야타 자동차 아래 그림에 있죠. 사진에 보면 좀 동글동글하네요. 그걸 하면서 감성공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감성공학은 일본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사용자의 감성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이 기능 위주의 이성적이었다면, 이 감성공학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의 특성을 이제 반영해서 만든 거죠. 결국은 목적은 많이 파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능보다는 이제 인간의 감성에 호소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쾌적하게 느끼거나 이제 고급지게 느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불쾌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러한 감성적인 거. 그래서 개인의 감성은 외부 자극의 종류와 강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개인의 감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개별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이 개인의 감성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이면서 또 반사적인, 사람의 본성인 직관적이고 반사적이면서 또한 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 동작, 인지 능력, 판단, 선호 등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결국은 이게 정성적인 부분인데 정량적으로 이제 수치화해서 제품의 기능, 성능, 형상 등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이제 활용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겠다. 감성 마케팅, 감성 경영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홍보 쪽으로 마케팅으로 보면 감성 마케팅, 감성 경영이고, 제품으로 보면 감성 공학 이렇게 되겠죠. 감성 공학의 한 부분에 이제 감성 마케팅이나 감성 경영이 들어가겠죠.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최근에 이제 텔레비전 광고 했던 거죠. 이제 바카스의, 그죠?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다.
뭐 이런 게 있죠. 알바생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맨이죠.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풀려라 4,800만, 풀려라 피로. 하나씩 들고 있네요. 여기도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삼성생명에서 보험이 일합니다. 삼성생명이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같이 보이고 이제 3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딜까요? 뭐 성북동 같진 않고 일반 주거지 같네요. 성북동은 이보다 훨씬 더 이쁘죠. 네,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이 이쁜 데가 성북동, 평창동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무지하게 이쁩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또 광고를 보면 이게 초코파이죠. 이렇게 군 시절 이런 게 있고요. 초코파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험 쪽이겠네요. 두 분이 뭐라고 합니까? 증강현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건 이제 커피, 맥심 커피네요. 커피 광고하는 게 이제 저기 스토리가 이렇게 있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거의 편안한 책 읽는 공간 같이 이렇게 그 인테리어를 꾸며놨죠. 그래서 또 이제 라떼무는 말이야 이런 거 올드맨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이제 감성 마케팅하고 이 차이를 보면 소비자에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상품에서 경험으로,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에서 개성으로, 그 다음에 기능에서 느낌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화로, 서비스에서 관계로. 요게 이제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공학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감성과 물리적, 디자인적 요소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제품으로 실현하는 공학적 접근이다. 제품 이미지 관련 감성 어휘를 분석하고 인간의 감성을 분류한 다음에 제품 설계 요소와의 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해서 특정 이미지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인간의 심성이죠. 감성의 형용사가 감성공학 시스템을 거쳐서 물리적인 디자인 설계 요소로 됩니다. 감성 어휘 수집 추출, 감성 어휘를 수집하고서 제품에 관련된 어휘를 추출하고 SD 여기 있죠. 시멘틱 디퍼런스에서 어휘의 차이를 형식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요소 특징의 표현, 설계 요소별 모형 작성, 설계 요소별 시멘틱 디퍼런스 척도로 평가, 감성 어휘와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 통계적 분석, 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 감성 어휘와 디자인 요소의 관계를 요약. 이런 감성 공학 시스템 연구 절차입니다. 자, 감각 기능을 측정하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감정을 측정했을 때 어떤 조건, 요때의 조건이 설계하는 거죠. 요 조건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일 때 감정이 이렇게 느끼더라. 그때를 이제 설계하는 거죠. 깜찍하다, 고급지다, 참신하다, 친밀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를 설계한다. 그게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겠죠. 자,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그래서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을 지각해서 심리적 체험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 전체로 확대가 되고, 자, 시각적 감성은 종합적 감성으로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을 계측을 해서 이렇게 감각을 계측하겠죠. 이제 시각을 적 감성에서
종합적 감성이 된 다음에 감각을 계측을 해서 이걸 생리적 지수로 측정한 다음에 감각적 예측으로 응용한다. 요거죠. 감성공학이라는 건 요 단계입니다. 이렇게 거치는 거. 자, 시각적인 부분이 이제 오감으로 확장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인간공학을 이제 그다음에 인지공학, 심리학, 생리학, 인공현실감각 기술, 인간감각 계측 기술, 생체역학 기술, 센서 기술. 여기서 이제 인지공학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응용하는데 인지공학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는 공학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브레인은 뉴런과 이를 상호 연결하는 수십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된다. 이들이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요거까지는 다 유형적인 거죠.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 의한 정신활동이나 신체 기능을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로 재현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이 느끼고 사고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식이나 절차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계량화,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계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시장치에 관한 감성의 추출 및 SD 척도의 변환을 보면 고급감, 품위감은 고급스러운, 중후한, 이게 형용사적 표현이고 이건 이미지죠. 그러면 SD 척도로 보면 고급스럽다, 값싸 보인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균형, 안정, 조화, 일관은 깔끔한, 안정된 형용사고 깔끔하다, 산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참신, 신선, 주목은 형용사로 참신한, 신선한, 참신하고 진부하고. 이미지로 인식, 시인, 가독, 구별은 형용사로 보기 쉬운, 명확한, 명확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재질 조작은 형용사로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미지로 안락성은 감성 형용사로는 쾌적한, 편안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이고 만인의 뭐 여러 전체 뭐 개개인을 향한 그러니까 모두가 쓸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니버설 디자인은 로날드라는 분이 1990년대쯤에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신체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그래서 장벽을 없애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베리어 프리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970년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전쟁 부상자가 미국에 많이 발생했을 거고, 그다음에 북유럽의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뭐 8, 90년대에 됐겠죠. 그때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자인의 개념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일반인 다양성과 생활양식, 다양한 신체 조건의 일반인과 여성, 저소득, 노인, 어린이, 언어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소외계층과 일반인들이 같이 쓸 수 있게 디자인을 해서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디자인 고려 원칙은 널하고 첼이라는 분이 96년에 얘기를 했네요. 신체 기능 지원. 신체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제공할 때 어떤 부담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융통성.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요구의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 가능성, 능력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절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접근 용이성,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서 조작이나 행동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지향,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가지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공평한 사용,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체격의 차이, 신체 기능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용 시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여 사용상의 자유로움을 높인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추구, 제품의 사용 방법을 사용자의 지식이나 경험, 언어, 집중력에 관계없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인식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 사용 상황이나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오류에 관한 수용,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제거하며 사용상의 오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신체적 부담의 경감, 다양한 체격과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자세나 과도한 힘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사용에 적합한 사용 공간, 사용자의 체격이나 이동 능력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공간이나 크기를 확보한다. 비슷하죠? 이건 지우질 않았네요. 예. 자,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이행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공평한 사용, 사용 시의 유연성 확보,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추구, 인식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 오류에 관한 수용, 신체적 부담의 경감, 사용에 적합한 사용 공간 이렇게 돼서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공평한 사용 보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방법을 제공, 어떤 사용자에게도 차별되지 않음, 모든 사람에게 보안성, 안전성을 공평하게 제공, 무등 사용자에게 호소하는 디자인. 사용 시의 유연성 확보를 보면 사용 방법에 대한 선택 가능성 제공, 오른손과 왼손 사용자를 모두 포용, 사용상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촉진, 원하는 작업 속도의 수용성 가능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추구, 불필요한 복잡성의 제거,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의 일치, 다양한 교육 수준 및 언어 능력 수용, 중요도에 따라 일관된 정보의 배치, 효율적인 피드백의 제공, 인식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에는 중요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다양하게 제공, 정보의 가독성 최대화, 행동 유도성의 제공, 감각적 한계를 지닌 사람들에게 호환성 제공, 오류에 관한 수용은 위험이나 작동 오류의 최소화, 위험과 작동 오류에 관한 경고 제공, 고장 시 안전 확보 설계, 무의식적인 행동에 대한 안전 확보, 신체적 부담의 경감은 적절한 자세의 제공, 적절한 힘으로 조작, 반복 동작의 최소화, 지속적인 신체 부담의 경감, 사용에 적합한 사용 공간은 좌식, 입식 작업에 관계없이 중요한 부품의 시야 확보,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는 작업역의 배치, 다양한 손과 그립 크기의 배려, 적절한 공간의 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실습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혼자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인간 중심 설계 프로세스 절차 ISO 9241-210에 대해서 설명해라. 2번은 iOS에서 정의한 사용성에 대해 설명해라. 3번은 제이콥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의 개념 중 학습 용이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에 대해서 설명해라. 4번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7원칙 중 3가지만 기술해라. 5번은 사용성 평가법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한 단어를 써라. 6번은 감성 형용사를 이용한 감성공학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단어를 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